오늘은 가장 효율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망하는 평안입니다. 행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먼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인간은 무엇을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슬픔도 싫고 공포도 싫고 지루함도 싫고 분노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안입니다. 왜냐면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 느끼는 어떠한 감정도 2배, 3배, 심지어 10배까지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때 맞으면 정말 더 아픕니다. 과거에 학생 주임 선생님의 불빠따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학생이 엎드려 뻗쳐 있고 차례대로 몽둥이질을 당한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아프게 맞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의 체력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나중에 맞는 것이 유리합니다. 힘이 빠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몽둥이를 맞는 친구는 자기의 순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 사망 상태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아이들은 점점 아파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곤 하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은 불안에 대한 심리작용을 잘 이해한 격언인 것입니다. 불안할 때 더 고통스럽고 불안할 때 지루하면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불안할 때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오든 그 안 좋은 걸 엄청나게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게 싫습니다. 불안이 싫은데 그 불안이 커지는 상황은 얼마나 싫겠습니까? 불안은 언제 커지냐면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 커집니다. 공포 영화가 무서운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귀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나오기 전에 자막으로 3초 뒤에 나옵니다 하면 전혀 무섭지 않죠. 우리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에서부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가 똑같은 개업 10주년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세탁물마다 25%, 즉 4분의 1만큼을 할인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에게 절반도 안 깎아주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탁 3번 하시면 한 번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무료라는 말이 확실해서 좋습니다. 우리는 확률이 높은 것, 확실한 것을 선호하지만 인간은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젬병입니다. 이 심리라는 것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사성에서 확률을 추론해버리다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죠. 유명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린다는 28세 여성이다. 그녀는 몇 개의 여성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임신 중절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와 행진에도 자주 참여하고 있다. 자, 방금과 같은 정보를 주어주고 이 린다라는 사람이 은행 원일 확률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10% 미만이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누가 10% 정도라고 확신하기만 해도 주변에서는 여자 10명 중 1명이 은행원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쑥덕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 린다가 페미니스트이면서 은행원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에 30%, 40% 막 이렇게 큰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은행원일 확률보다 페미니스트이면서 은행원일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죠? 말도 안 되지만 후자가 더 그럴듯한 이유는 우리가 린다의 정보를 듣고 린다의 이미지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린다의 이미지와 은행원은 비슷하지 않지만 페미니스트이면서 은행원인 모습은 우리 머릿속 린다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사성으로 확률을 판단한다는 증거이죠. 우리 인간은 확률에 있어서 젬병입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게 확률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을 보고 확률이 높다고 착각해버리죠.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성격을 가졌을 거야. 이건 같은 모양이니까 작동법이 이럴 거야. 이런 오류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인 인간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꼭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후회와 만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대표의 경기가 끝나고 감독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또는 한 병상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 행복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면 후회랑 만족은 우리 뇌에서 담당하는 구역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후회는
비교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은 내가 잘할 때 생기는 흡족한 감정입니다. 잘 사는 친구의 삶을 보면서 후회할 수는 있어도 나보다 한참 못 사는 친구의 삶을 보면서 만족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만족하거나 행복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은 남들과의 비교에 익숙하고 또 민감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좁은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왔었던 결과인데요. 그러면서 타인의 삶을 아주 가까이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라는 그 사실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많이 가질 때, 남보다 좋은 사람과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과 남의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때 우리는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내가 아닌 남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는 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기는 어려운 삶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극단적 선택의 대부분의 이유는 절망이 아니라 무망입니다. 절망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꺾인 상태이고, 무망은 좋아하는 것이, 희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강한 책임감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무망감에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알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떤 향기를, 어떤 옷을, 또 어떤 노래와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기억해보고 경험해가면서 찾아내십시오.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찾아가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100세 시대에 나에 대해 더 빨리, 많이 알수록 더 만족스러운 결정과 판단의 근거를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복리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얻으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